네, 안녕하세요. 네, 중동고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 강사 김승미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가가지고 굉장히 허스키한데요. 평소엔 이렇진 않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이번 여름방학 앞두고, 저희가 이제 수험생이 되기 전 마지막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이 시간에 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렇게 날도 덥고 한데 오신 만큼, 네, 가장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순서대로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꼭 해야 하는 게 저희의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수업의 목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수업과 클리닉 과제를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수업의 목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고2 입장에서는 수능과 내신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를 열심히 해서 두 가지의 어떤 바탕을 만드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제 1학년 때는 내신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번 이제 2학년 1학기 문학하고 또 갑자기 난데없이 요약이라는 게 생겨서 지금 약간 정신없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2학기를 보내고 나면 바로 수험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은 약간 수험생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는 문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면 2학기는 또 문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 문법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수능과 내신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게 이번 여름에 저희 수업의 목표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그럼 수능에서 문제는 뭐냐? 사실 지금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아이들마다 다르기는 해요. 이제 1학년 때 문법에 너무 학을 뗀 친구들은 저는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요번에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문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또 문학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3학년이 되고 나서 보면은 수능에서 뭐가 문제냐? 그럼 사실 비문학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문학은 괜찮고요. 나머지가 너무 안 돼야 하는 3학년은 잘 없어요. 정말 드물고 그냥 국어가 통째로 어렵든지 아니면 다른 건 괜찮은데 비문학 고난도 지문이 어렵든지 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능을 대비한다는 거는 비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과정상 고1과 고2를 내신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비문학은 구멍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떠올려 보시면 비문학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안심하기는 좀 힘들어요. 고3에 가서 비문학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을 공부한다는 거는 비문학을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거의 이제 무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비문학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비문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법인데요. 2학기에 이제 저희가 문법 내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1학년 때도 문법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지? 좀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식적으로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학은 굉장히 폭넓고 계속 새로운 시와 소설이 나온다고 하면 문법은 좀 정해져 있는 건데 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중1부터 고1까지 공통국어까지 해서 사실은 문법을 애들이 한 바퀴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고2에 들어가는 문법은 여태까지 한 거를 다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다 한 거기는 하지만 중1 이때 우리 아이를 떠올려 보면 공부를 막 그렇게 치밀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문법은 이제 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고1 때 그래도 문법을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살짝 수월하게 갈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법을 다시 처음부터 잘 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방학이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5주 정도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주, 6주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으로 1학년 때 하지 않은 부분, 1학년 때 했던 거를 좀 제외하고 단어와 문장이라는 파트를 여름방학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수능 비문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2학기의 문법을 위해서 현대문법의 일부를 좀 착실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비문학에서는 무엇을 하냐 이제 3, 4번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비문학은 사실은 문학처럼 뭐 개념어가 있다든지 또는 문법처럼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고 독서력이 있고 문해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읽어도 잘 읽고 잘 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읽는 게 힘든 친구들은 비문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문법이 어렵다 그러면 공부할 게 정해져 있는 건데 비문학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니까 좀 이제 이런 약간 막연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요 지문들의 구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쨌든 평가원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좀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썼던 기출들이 다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비문학을 낼 때 주로 글은 이런 형태고, 그냥 문제의 포인트는 주로 이런 스타일이고, 이렇게 이제 구조를 좀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역별로 필수적인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건데, 조금 비문학이 어려운 친구들일수록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책을 드립다 읽어서 배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평가원 지문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어떤 주제, 경향성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기출들을 배경으로 삼는 거, 그랬을 때 도움되는 측면이 커서 저희가 이제 비문학에서는 구조를 익히면서 동시에 영역별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게 6주 동안 이제 그렇게 커리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5번에 이제 목표, 2학기 내신과 수능에서도 1등급을 선점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나면, 그리고 2학기를 좋은 성적으로 마치고 나면은 사실은 누구보다 3학년을 좀 더 먼저 앞서서 좀 더 이제 좋은 성적 위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학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고3, 중등고 3학년 내신 수업도 1학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얼마 전에 6평을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법 같은 거는 그냥 저랑 공부했던 게 다라고, 다시 할 필요도 없고 다시 안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워낙 1학년 때 문법을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신에서 문법을 열심히 한 친구들은 수능 문법이 걱정되거나 부담되거나 문제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능에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문항수나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균형을 갖추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문학하고 여기 독서가 비문학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15문제씩 가장 좀 코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선택 과목이 있어서, 사실 선택 과목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였냐면 문법을 할까 말까 이걸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 진짜 문법이 힘든 친구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전략적으로 3학년에 올라가서 좀 문법을 빼자, 표점을 좀 포기하는 대신에 문법을 빼자, 이런 선택이 좀 가능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예요. 문법을 해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화법, 여기 언어가 문법이에요. 언어, 작문이 5문제씩 골고루 나오고 문학 문법이 15문제씩. 그래서 이제 모두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평한 이런 시험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전 수능은 문학이 살짝 더 강세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비문학에서 원래 보던 조금 필요 없는 독서론이라고 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빠지면서 비문학이 좀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법을 다 같이 본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문법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내신에선 하더라도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에서 빼야지 이 선택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법을 해내라고 해야 돼요. 해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내신 중요하고요. 근데 두 번째는 비문학이 중요해졌다. 근데 비문학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다? 학교에서 비문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선 학교에서 비문학 준비를 안 해주고요. 이제 중등고는 3학년 1학기가 독서와 작문이에요. 근데 3학년 내신은 그냥 수능 특강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중등고 3학년 내신 하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수능 특강 한 권이 나오잖아요. 그럼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 절반,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 절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시험 범위가 거의 100작품이 넘어가는 거예요. 문학만. 비문학도 그만큼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3이라고 하니까 이제 수능 특강 봐야 하니까 내신에서도 수능 특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3에서는 그냥 수능을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2학년 동안에 뭐를 하냐 하면 학교는 계속 문학 문법만 하고, 그럼 비문학은 구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비문학은 수능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좀 별도로 좀 챙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반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애들 보면은 비문학은 괜찮아요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비문학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겨울방학 때 저랑 공부하면서 비문학이 많이 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 2까지는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막상 고3에 올라가서 평가원을 푼다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압박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뭐랄까 문제도 확실히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제 평가원의 어떤 그런 말하기 방식도 있고, 그래서인지 고 1, 2의 점수가 그대로 간다든지, 고 1, 2의 점수가 우상향으로 그대로 간다든지 꼭 이거를 담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1 이때까지 비문학 문제 안 됐어요 라고 하더라도 고3을 위해서 비문학을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거 정말 제가 오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뭐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반에 이제 중동고에 이제 굉장히 3학년인데 아주 전교권인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랑 예비고일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고1, 고2 동안 모의고사에서 정말 거의 한 개 이상 틀린 적이 없는, 정말 국어는 그냥 너무 쉽게 해온 이제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제 고3 올라가서 겨울방학 때는 이제 제 수업이 없으니까 수업이 없다가 이제 3학년 내신 수업이 개강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산모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모가 되게 어려웠는데 얘가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저는 얘가 시험을 못 본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얘가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처음 보고. 그래서 이럴 정도로 3학년이라고 하는 건 다른 차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지만 그래도 안심하지는 말고 다른 거에 국어는 이 정도면 됐어. 1, 2학년 때 굉장히 안정적이야. 이제 다른 걸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워낙 이제 수능에서는 국수가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국어를 해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비문학을 열심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는 수능에서는 비문학 문법이 중요하다. 근데 문법은 다음 학기에 내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학 때 조금 더 힘을 써야 되는 거는 비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신에 관한 얘기도 좀 드려보면요. 앞에 있었던 동그라미 중에 지금 비문학이 사라졌잖아요. 1학년하고 2학년에서는 내신에 계속 뭐를 하냐면 문학 문법이에요. 1학년 때도 문학 문법을 계속 했는데 1학년은 공통 과목이니까 그냥 매 시험마다 2개를 같이 했다면 2학년은 선택 과목이니까 1학기에 지금 문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2학기는 문법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화법과 언어가 중등고가 선택한 2학년 2학기 과목이에요. 화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비중이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언어가 문법이기 때문에 이제 문법을 다 한다. 그런데 이 문법을 고1 문법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1에서 내내 했던 문법이 전체 문법 비중 중에 한 5, 6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중학교 때 했지만 그 부분을 심화해서 전체 영역을 한 학기 동안 다 배우는 거. 요게 이제 2학기 문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중간고사에 현대문법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현대문법 누적에다가 고전문법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제 예상이에요. 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을 이제 내신 들어가서 해도 좋지만 사실은 문법은 미리 해놓으면 2학기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과목에 좀 힘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방학 때 문법을 좀 일부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에 내신 문법을 열심히 하라고 해주세요. 저도 얘기를 할 건데 2학기에 내신 문법 열심히 하면 수능 문법은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중등고 3학년 애들이 다 증언하는 것이 지금 중등고 3학년 애들은 중등고 1학년 때 되게 문법을 많이 한 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문법은 진짜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 내신 때 했던 게 너무 과했기 때문에 중등고 문법 워낙 어렵고 내신 문법은 워낙 치밀하고 촘촘해서 내신 문법을 열심히 대비하는 것이 사실은 수능에 대한 대비고요. 저희가 내신 문법 준비할 때 거의 막 수특 한 5개년치도 다 풀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도 다 풀리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겨울방학 때 문법에 힘 안 써도 되니까 2학기 내신 문법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의 이제 목표는 2개, 수능과 내신인데 각각에서 6주 동안에 좀 힘을 써야 되는 거는 비문학과 문법 이렇게 2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챕터로 넘어가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저희 이제 중등고 학생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해요. 물론 떠들고 놀고 제가 수업 때 진짜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항상 내신 때는 가했는데 앉아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네,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중간 또 그 이하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되게 이제 예쁘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매번 아쉬움이 남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국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이제 여름방학 때 해야 하는 거, 일단 방학은 우리가 좀 부족한 거를 메우는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6주밖에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래도 내신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은 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번 방학에는 특히 돌아봐야 하는 것이 비문학하고 문법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문학은 아이들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강의 때는 모두가 다 해야 되는 필수 평가원 지문들을 선별해서 강의 때는 그거를 우리가 교재에 넣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에서는 개별 지문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지금 이제 비문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진짜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풀어서 더 다지기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은 다른 것보다 좀 편차가 있어서 정말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막 시간 안에 읽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너무 어려운 거, 막 고3 평가원 해야 한다고 하니까 막 그거를 하면서 너무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수준보다 살짝 높은 거를 공부하면서 다른 친구들과의 갭을 메워가는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수업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에서는 필수 지문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거예요. 근데 비문학이 부족하지 않고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제 다지기로 가서 더 어려운 거, 더 심화된 거, 막 19학년도 수능, 이렇게 막 악명 높은 불수능 이런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비문학을 각자 부족한 비문학 부분을 이제 메우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친구도 있냐면, 이런 친구들은 너무 이제 훌륭한 친구들인데 막 클리닉을 와서 너무 열심히 해요. 막 더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께서 들으시면 그 아이는 우리 아이는 아닌데 도대체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정말 반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와서 막 질문 많이 안 하니까 그냥 2번 오면 안 돼요? 2번 와서 자기는 여기 와서, 제가 보통 여기서 클리닉을 하면 맨 뒤에 제가 앉아있고 애들이 클리닉 자료를 가지고 여기 막 앉아서 하고 뒤에 와서 뭐 질문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스카 같은 분위기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이런 느낌인데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무조건 한 번만 와, 이럴 순 없죠. 네. 와, 당연히 와 라고 하고, 또 그런 친구는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의 분위기도 또 좋게 해주니까 막 2번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닐 뿐이지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클리닉에서 개별 지문을 풀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거고, 사실은 클리닉에 오면은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최소량은 있어요. 이만큼은 꼭 하고 가야 된다. 대부분은 여기서 만족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조금 더 온다든지 시간을 조금 늘린다든지 더 와서 문제를 좀 더 푼다든지, 또 이제 과학에 좀 힘을 뺀 문과 친구들은 국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리닉은 좀 개별 지도로 갈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방학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데 비문학 측면에서는 각자 부족한 부분을, 영역에서 또 어떤 애는 막 법을 너무 어려워한다. 그럼 이제 법 지문을 왕창 풀어본다든지 뭐 이런 조금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방학이어서.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이 동네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국어를 안 하는 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있어요. 관형사도 있고 관형어도 있고 한데 그게 어떤 하나의 틀로 깨어있지 않아서 문제에 적용하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이제 하나의 틀로 정리해 나가는 게 수업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플러스 과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문제 중에서 꼭 풀어야 하는 것들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그거를 또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문법이 제가 볼 땐 살짝 수학 같은 측면이 있어서 그냥 강의 듣고 문제를 적당히 풀면 금방 그게 극복되는 친구가 있고, 문법을 해도 너무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 양이 살짝 달라지는데, 과제로는 다 같이 해야 되는 필수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에 와서 조금 이제 더 풀어야 되는 친구 조금 더 푸는 거고, 그다음 문법은 조금 이만큼
이만큼만 해도 충분하다 싶은 친구는 괜히 그거에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조금 조절해가면서 또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비문학 문법에서 각자의 부족함을 좀 채우는 시간으로 보내야 우리가 2학기와 수능에서 좀 더 국어의 고득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숙제로 더 하게 되는데요. 비문학을 그 주에 공부를 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어휘 중에 필수 어휘들, 예를 들어 경제지문을 공부했다. 그럼 뭐 금리가 뭔지 애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의 매도 매수, 그럼 누가 파는 거야?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 주에 배운 것들에 대한 어휘도 좀 공부해 놓고, 그리고 이제 1학기 동안 문학을 왕창 했기 때문에 좀 문학이 약간 살짝 질리기는 했어요. 저희가 한 번 내신 준비하는 동안 거의 500문제 이상씩 풀었고, 작품 수로 따져도 그렇고 되게 많이 해서 아이들 스스로도 이제 문학은 조금 괜찮다, 이제 문학을 조금 알겠다, 이런 좀 약간의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문학은 수업에서는 이제 뺐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문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과제로 문학 문제를 푸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겨울방학 때도 했었는데 소설 한 주에 하나 전문 읽기, 요거는 요번 방학까지는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도 뭐 만세전, 최척전 이런 거 다 읽었었고, 요번에 시험 준비하면서 그게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름방학에도 조금 필수적인 것들을 읽으려고 하고요. 좀 긴 호흡으로 읽어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긴 해요. 모의고사나 좀 수업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제 가공해서 한 2, 3천 자 정도로 이렇게 가공된 지문들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 긴 호흡으로 읽으면서 인물의 관계도 좀 파악해보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중등고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기말고사에서 소설 요약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옛날에는 1학년이 소설 요약을 했었는데, 소설 요약을 한다고 정해놨었기 때문에 방학 때 열심히 소설 요약을 연습하고 학기로 들어갔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고사는 수필 요약을 시키더니 기말엔 소설을 해볼까? 소설 요약을 하자,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소설 요약을 처음 들은 거예요. 막 거의 이제 내신 준비하고 한 3주차 정도쯤에 거의 오피셜로 떴는데, 그래서 요약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편차가 있어요. 소설을 빨리 잘 읽고 줄거리 파악이 빡 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설을 읽었는데 무슨 말이지?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고,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확실히 소설 읽기를 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소설들이 재밌는 소설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막 70년대, 60년대 이런 소설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성을 몰라요, 정말. 지난주에도 어떤 소설이 있었냐면, 주인공이 이제 어떤 중년 여자예요. 이제 영주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앞에 이런 내용이에요. 영탁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동생이 영탁인데 영탁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재밌게 살고 엄마를 못 모시게 되는 건 분명했지만, 엄마가 군더더기가 될 거는 뻔했다. 그런데 영탁이가 엄마한테 엄마 모셔갈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엄마는 보따리를 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탁이가 이제 함흥차사예요. 그래서 영주가 이제 닥달을 해서 엄마를 모셔가게 한 거죠. 근데 엄마는 막상 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약간 치맥기가 있으셔가지고 맨날 전화를 해서 영주한테 나 둔촌동 가고 싶다, 둔촌동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영탁이와 영주 사이에 어떤 힘겨루기가 있냐면, 이게 70년대 소설이고 어쨌든 아들이 엄마를 모셔야 한다,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설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둘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영주 입장에서는 약간 괘씸하잖아요. 엄마를 데려갔으면 잘 모셔야지, 엄마가 저렇게 불편하게 해? 괘씸하니까 네 입에서 먼저 나오면 내가 모셔가지만 내가 먼저 모셔간다고는 말 못한다, 이게 있고, 영탁의 입장에서는 누나가 모셔간다고 하면은 흔쾌하지만 내가 아들인데 엄마 모셔가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장으로 쭉 썼는데 이해하는 애가 진짜 그래서 뭔 소리예요 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안에 아들이 엄마를 모셔야 한다,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요즘은 다 할머니랑도 잘 안 지내고 아들, 딸 그런 게 잘 없고 막 외동이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들이 엄마를 모셔야 하는데, 그럼 영주가 왜 영탁이로 괘씸해 하는지 이거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어떻게 좀 대충 쓴 애들은 좀 그래도 맞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서 막 딴말을 써는 애도 있고. 근데 이런 소설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래서 이제 소설 요약을 하는데 정말 이제 다 써왔는데도 잘 썼네, 선생님 저 사실 이해 못했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대충 짜깁기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학이 어쨌든 이제 애들이 그래도 대충 문제를 풀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 나가는데 사실 이제 소설 조금 전문 읽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요번 마지막 방학, 마지막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3학년 애들하고 수능 특강 요즘 내신 준비하면서 보면 소설이 이제 완전 현대 소설은 몇 개 안 들어가요. 대부분은 다 이제 192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이번 시험범위도 1920년대 그 동경 유학생 얘기거든요. 2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나마 최신이라고 할 게 뭐 90년대 뭐 요런 정도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은 전문 읽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고전 소설도 좀 전문을 읽다 보면은 맨날 비슷해요. 맨날 첩첩 싸우고 그 다음에 막 맨날 모함하고 이제 이래서 한 15편 정도 읽으면은 애들도 웃어요. 맨날 첩첩 싸우고 맨날 첩이 막 누구 데려와서 외간 남자 데려와서 뭐 모함해서 쫓겨나고 맨날 이런 얘기니까 애들도 다 또 이러냐고 하고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전문 읽기는 그냥 계속 하자 좀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비문학하고 문법을 아이들이 왜 어려워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수준을 맞는 비문학 분석을 해나가면서 조금씩 실력을 올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글만으로 전달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는 사진 아니면 뭐 그림 또는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얻으면 훨씬 수월한데 특히 이제 애들은 이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 그냥 수식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편한데 이거를 주구장창 이렇게 글로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지수로그 같은 내용이 좀 담겨있는 비문학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문과고 하니까 이제 수학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 수학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렇게 간단한 수식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서 되게 이제 황당해하고 이제 과학이나 기술 지문도 제가 수업 준비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국어 선생은 수업 준비하면 다 해야 돼요. 과학 준비할 땐 과학 선생처럼 경제할 땐 경제 선생처럼 하는데 막 과학 기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그런 구글을 좀 찾아본다든가 하면은 그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림을 보면.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빼고 온전하게 글만으로 정보를 습득해서 네가 글만으로 너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어? 이거를 이제 따져 묻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정보를 글 안에서만 오로지 그 안에서만 습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좀 자기 수준에 맞는 비문학을 분석해 나가면서 이 글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렇게 길게 한 문단으로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문장이구나. 이거를 그걸 해보면은 문제를 풀 때도 훨씬 더 적용하기도 쉬워지고 글을 읽는다는 게 이거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비문학을 못하는데 맨날 어려운 것만 준다. 그러면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른 채로 문제를 풀고 어쩌다 문제를 맞추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지문은 수업에서 다루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풀면서 글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지? 이런 거를 좀 익혀가야 돼요. 그래서 좀 그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비문학이 어려운 친구들 이번 방학 때 정말 비문학 많이 해야 돼요. 네, 그거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문법은 좀 체계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는데 이제 1학년 문법은 현대 문법 중에 50% 정도예요. 어머님도 아마 기억나시는 게 1학년 1학기 들어갈 때 겨울방학부터 주구장창 발음을 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막 선능이야, 설능이야, 맨날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체 따졌을 때 한 50% 정도고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한 부분들을 방학 때 한 번 하고 이제 2학기 때는 모든 걸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문법은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맨 왼쪽에 있는 건 저희가 이제 수업에서 정리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내신 문법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수능 문법의 토대이자 다예요. 수능 문법이 새롭지 않아요. 그리고 수능 문법이 더 어렵지 않아요. 사고력을 조금 요구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지문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신 문법을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럼 수능 문법은 큰 어려움은 아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2개 넣어놨거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작년 수능 문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중동고 내신 문법이에요. 문제 유형이 거의 같죠. 그러니까 내신 안에서는 수능 유형도 가지고 오고
근데 사실은 수능 유형만 가지고 오면 애들이 더 쉽게 풀어요. 그래서 정말 내신의 어떤 치사함, 그런 문제들도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치사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정말 막 질리거든요. 이제 지금 1학기 문학도 막 너무 문제가 치사한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오히려 수능 문학은 시원시원해요. 그런 것처럼 내신에서도 이렇게 막 하나하나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수능 문법이 좀 더 수월하게 풀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신 준비할 때 워낙 모든 문제를 다 풀기 때문에 이제 방학 때 안 했던 부분, 1학년 때 안 했던 부분 한번 보고 2학기 때 내신 문법 열심히 하고 그래서 2학년 때 문학하고 문법은 어느 정도 끝내고 3학년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3학년이 진짜 바빠요. 제가 이제 3학년 애들 보면 항상 지쳐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2월 초쯤에 수능 특강이 나와요. 그럼 이제 수능 특강 안에 한 100작품이 좀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계가 되니까. 연계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범위가 좁아지는 거니까. 완전 낯선 어떤 망망대해 같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연계를 푸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1학기 내내 그 연계를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수능 완성이 나와요. 6평 지나고 수능 완성이 나오면 또 그거를 내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내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좀 가공한 거, 이것들을 가지고 바꾼 문제들 이런 거를 풀면서 3학년을 보내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그 해의 시험을 잘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 3학년 때는 그 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해 연계 교재인 수특 수완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는 수특 수완이 없는 상태인 거니까 조금 이제 폭넓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최소한 3학년에 가서 문법 걱정은 하지 않게 그렇게 2학기를 보내자, 여름과 2학기를 보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국어를 이제 우리가 고득점으로 가는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중요한 거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국어가 어려운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는 조금 더 클리닉에 힘을 쓸 예정인데 약간은 제가 이제 애들이 많더라도 계속 클리닉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맞춰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하시면 잔소리일 법한 소리를 제가 하면 그래도 충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약간 태도를 좀 바꿔보는 게 이번 여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고3 가서 번아웃 오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친구들은 이제 사고력은 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중학교 때 국어 잘했고, 근데 뭔가 조금 방법이 없는지 이상하게 내신 점수가 조금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모의고사는 좀 잘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살짝 실수가 있는 친구들. 이제 이 친구들은 뭔가 방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사고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나 글을 읽는 것들이나 적용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개선점을 좀 찾아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은 1번하고 반대 친구들인데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 하지만 고난도 문제가 안 되는 소위 이제 국어의 재능이 살짝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능이나 내신 문법에서 우리가 국어 박사를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것과 플러스로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클리닉 시간에 같이 상담도 하고 문제도 좀 풀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친구들, 저희 반에 제일 많은 친구들인데요. 제가 항상 문제와 싸우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문제와 싸우거든요. 화가 나 있어요. 이제 중등고 아이들 항상 경쟁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경쟁해서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자기 점수 다 오픈하고 막 맨날 내기하고 막 10,000원 내기하고 막 이래요. 제가 야 10,000원 내긴 좀 그렇지 않냐? 음료수 사기 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음료수 3번 사기 막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시험 딱 보고 나면 애들이 막 시험지 들고 막 뛰어나오는 그런 1군의 무리가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제 문제하고 싸웠는데 출제 의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시험에 불리해요. 왜냐면 그게 설령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무슨 학회에서 어떤 논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 여기 문제 봐봐. 가장 적절한 거. 문제 봐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항상 선지를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5개 중에 자기가 답을 골라요. 그러면 그때부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답이 아니라면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시험 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라면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 준비됐어. 하고 그게 답이 아닌 순간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 아니에요? 이거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없애야, 이거를 조금은 내려놔야
그 다음에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와 싸우지 마라고 항상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애들도 문제랑 안 싸워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곤 하는데, 주관성을 조금 내려놓는 거, 출제 의도를 고려하는 거,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친구들은 숙제를 해오지만 오답이 안 되는 애들. 약간 겉핥기 공부를 조금 하는, 제가 볼 때 약간 만족도가 있지만 사실은 별로 공부가 안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애들이 다 풀어오고 채점 안 해오면 저는 이건 30%밖에 안 된다. 차라리 100문제 중에 30문제를 풀더라도 풀고 채점하고 오답을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겉핥기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오답을 조금 꼼꼼히 시키고 선지에서 하나씩 다 찾아오라고 하면은 그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클리닉 시간에 좀 그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이제 친구들마다 조금씩 국어에 막히는 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는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우리는 결국은 글로 된 정보를 그 안에서 습득하는 것을 하는 게 이제 국어다. 그러면 이제 꾸준한 읽기와 꾸준한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숙제도 나갈 때 항상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주는 이유가 그냥 막 2주치 밀려가지고 막 하루 만에 끝내기 이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읽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좀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여름방학 때는 각자의 부족함을 메우자. 그런데 이제 문학은 1학기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비문학과 문법에서 부족함을 메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클리닉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좀 태도를 개선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어 고득점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업에서 2가지를 합니다. 비문학과 문법을 하는데요. 각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비문학은 2가지를 기준으로 5주, 6주를 짠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구조를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요. 아마 한 주에 한 3지문 정도를 공부를 할 텐데, 요 3지문은 이제 영역별로 뭐 인문, 사회, 과학 또는 뭐 인문, 사회, 예술 이렇게 이제 짜고요. 글의 유형을 보고 구조를 보고 뭐 사회에 관한 글, 비교하는 글 이렇게 좀 글의 구조를 가지고 짠 거예요. 그래서 요 수업에서 다루는 것들은 필수 지문들, 저희가 겨울방학 때 했던 것을 좀 제외하고 필수로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넣었고요. 수능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니까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최신 지문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와 별도로 이제 오래된 기출 안에서 한 10년 정도 기출 안에서 보면서 사실 한 2015년, 16년 이런 기출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좀 이제 국어가 어렵고 비문학 어려운 친구들은 옛날 기출들도 좀 풀고, 그다음에 19학년도 수능 이런 건 너무 어렵거든요. 이제 국어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도 좀 풀고, 이렇게 하면서 클리닉에서는 좀 더 방대한 연도를 보면서 좀 보충을 하는 거고요. 수업에서는 최신 지문들을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이 있다고 하면은 1학년 때 의문과 일부를 했어요. 의문, 뭐 맞춤법 이렇게 일부를 했기 때문에 빠졌던 부분,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 심화, 단어와 문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문법, 비문학을 수업에서 하는 거고요. 과제와 또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나머지를 보충해 가는 거죠. 네, 수업 진행 과정은 이제 처음에 이제 등원하면 과제 확인하고요. 어휘 테스트를 볼 거예요. 아까 어휘는 맨 처음에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에 비문학을 공부했으면 거기에서 필수 어휘를 뽑아서 걔를 이제 외워오고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해서 말씀드리기 입 아플 정도로 아이들이 어휘를 너무 어려워해요. 이제 어저께 만세전 수업하는데 그 주인공이 목욕탕에 있다가 나와서 몸을 닦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한 무리의 욕객이 들어오자 나는 나와서 몸을 훔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반에 훔치다를 아는 친구 0명이었어요. 정말.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몸을 훔치다 무슨 뜻일까? 했더니 애들 다 정말 아예 이제 감을 못 잡고, 왜 집에서 뭐 식탁을 훔치다 이런 말 안 써? 할 때 식탁을 어떻게 훔쳐요? 엄마가 식탁을 어떻게 훔쳐요? 아빠가 식탁 훔치라고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그래서 눈물을 훔치다, 그러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어휘를 어떻게 좀 예문 안에서 이제 좀 친숙하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수업에서는 2가지를 70분씩 해요. 비문학, 문법. 비문학은 분석하는 연습들 같은 걸 좀 하는 거고, 문법을 이제 제가 좀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수업이죠. 네, 그리고 수업 끝에는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가 없으면 긴장감이 살짝 떨어지고요. 아이들이 너무 테스트를 즐겨요.
테스트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누구보다 중동고 아이들은 테스트를 너무 즐겨요. 그리고 요 테스트가 있어야 앞에 볼 때도 조금 집중하고 중요한 거 여기 이따가 나올 거 하면 이제 그 순간에 좀 바짝 외우기도 하고 하니까 테스트 보고 또 요 테스트는 아이들에게 동기도 되지만 제 입장에선 성취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부족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봤는데 한 70 이상이다. 그럼 그래도 오늘 공부가 원활하게 따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막 30점이다. 이러면 얘는 오늘 공부를 소화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보고요. 남아서 이제 과제 같은 거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렇게 수업이 1회 있다면 클리닉이 1회 있어서 한 주에 수업 한 번, 클리닉 한 번 이렇게 2번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클리닉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과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면 클리닉에서는 일단은 2가지를 하는 거예요. 문법을 배웠으면 그 문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문법에서 중요한 거, 뭐 다뤄야 하는 것들 좀 문제풀이 하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여름방학에 좀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문법을 수월하게 가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를 살짝 더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문제를 조금 더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준별로 비문학 분석하는 거. 어려운 친구들, 좀 쉽게 가는 친구들 좀 차별을 두어서 비문학을 이제 푸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이제 꼭 확인을 하는데, 요즘에도 그렇거든요. 이제 내신 때도 그런데 답을 잘 골랐지만 그 답이 왜 답인지 모른 상태로 고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맞췄지만 사실은 얻어 걸린 다른 걸 생각해서 이걸 골랐는데 답일 때도 있어서 좀 이제 대면 질문으로 이제 사고의 과정을 확인해 가는, 잘 하고 있는지, 혹시 문법에 오개념은 없는지 좀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이 클리닉 시간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2번 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2번, 사실 내신 때도 2번 오지만 꼭 2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학이라서 시간을 조금 더 낮 시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제 2번 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네, 그리고 이제 과제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는데요. 수업에서 또 클리닉에서 비문학과 문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학은 살짝 소홀하게 돼요. 근데 이제 2학기 들어가면 또 문법 위주로 가니까 문학은 이번 여름방학이 사실은 좀 마지막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 이제 문학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게끔 이제 숙제에는 문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전 영역이에요. 그리고 매일 풀 수 있도록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되어 있어서 그냥 아침에 한 회차씩 이렇게 풀어라. 저는 이제 주로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매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한 3일 정도. 예, 뭐 1, 2일차를 하루 정도에 이런 정도로 푸는 게 좋고요. 저거를 이제 토요일 수업이라고 해서, 금요일 수업이라고 해서 막 목요일 밤에 한다. 그럼 100문제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거는 사실은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매일 또는 어쨌든 그래도 한 최대 하루에 2일차 정도씩 하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문 읽기, 아까 소설 읽기 이제 과제를 주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원래 저희 수업 마지막에 테스트 보잖아요. 테스트 볼 때 그 주에 읽은 소설에서 독서 퀴즈를 하나 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굉장히 맞히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여기에서 주인공이 여자친구한테 준 선물이 뭔지 다음 주에 낼 거야. 그럼 이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소설을 또 열심히 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설 읽기를 좀 이제 시킬 예정이고요. 비문학 어휘 외워오는 거, 요렇게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숙제는 매일 문제를 하루에 20문제 정도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 어휘를 외우고 소설을 한 편 읽고, 요렇게 해나가는 게 한 주의 숙제예요. 그래서 수업과 클리닉과 과제, 요 3개 3박자가 잘 맞으면 여름방학이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별도로 문법 특강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수업은 금요일 6시 수업이에요. 저희가 내신은 이제 월수금이 있지만 방학 때는 제가 이제 다른 뭐 학년들 예비고일이랑 이렇게 시간표가 좀 조절이 있었어서 일단은 금요일 수업만 오픈을 해놓은 상태예요. 필요에 따라서 좀 필요하면 반을 추가로 개설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 6시로 정해놨고요. 별도로 문법만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이제 문법 특강을 수요일 날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듣는 친구들은 이제 어떤 친구들이냐면 1학년 때 문법을 너무 힘들어했다. 정말 문법 때문에 1학년이 고통스러웠다 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작년 여름 때 복귀를 해가지고 1학년 1학기를 같이 안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클리닉을 하면 1, 2학년이 이제 같은 시간에 오기 때문에 교실에 1학년도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토요일 오전 시간에. 그럼 제가 이제 뒤에서 1학년한테 문법을 가르쳐 줄 때가 있으면 앞에 있던 2학년 중에 어떤 친구가 선생님 왜 1학기 때 없었냐고. 1학기 때 있었으면 자기가 선생님한테 배워서 문법을 잘할 텐데 왜 없었냐고 막 이제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문법이 너무 힘들었다. 문법을 너무 힘들었고 2학기가 너무 걱정된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하는 수업에서 비문학을 빼고 문법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현대문법 다. 그냥 한번 다시 다 한번 보고 가라. 이제 이런 취지의 반이고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문법 비문학을 같이 하는 걸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정말 벌써 2학기 문법을 걱정하는 친구가 저희 반에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문법 특강이 있으니까 개념도 다 정리하고 기출도 많이 풀고 1학년에 했던 모든 거를 다 포함해서 현대문법을 다 끝내는, 이제 고전은 2학기 말에 했으니까 현대문법을 다 끝내는 게 수요일 6시 특강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특강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특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표는 금요일 6시가 좀 정규반 성격이고요. 수요일 6시는 이제 문법만 하는 특강 반이고요. 시험 끝나고 바로 한 주 쉬고 바로 이제 개강이에요. 그렇게 해도 얼마 없어요, 시간이. 8월에 이제 개강하고 나면 바로 또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험생 되기 전 마지막 방학이다. 근데 너무 짧죠, 정말. 정말 너무 짧고 고등학교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고3이라고 막 앉아있는 거 보면은 막 제가 봐도 너무 근데 또 고2하고 고3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고3 수업을 해보면 얘는 진짜 어른이에요. 고2까지는 약간 고1은 애기고 고2는 좀 그래도 이제 말이 통한다 싶거든요. 근데 고3은 정말 얘네 너무 어른스러워서 제가 너무 막 제 아들도 아닌데 막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이렇게 크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한 달은 너무 정말 밀도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방학 성공적으로 보내고 2학기도 성공적으로 보내고 궁극적으로 3학년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